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원래부터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늘 왜 남편은 내 사람, 내 것,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회복한 후 깨닫게 된 것들, 경험자들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디에는 회복하신 분, 이혼하신 분, 이혼 과정 중에 계신 분,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계신 분, 아직 이도저도 아닌 불확실한 상황인 분들 등 다양한 상황의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은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피해 배우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은 캔디님, 저는 마디에 처음 와서 회복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웠고 저도 그렇게 꼭 되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을 선택하신 분들은 캔디님, 진정한 회복이 뭔가요? 회복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현타가 옵니다. 과연 진정한 회복이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회복을 못 해본 사람이어서 다만 외도 상황 이전과는 달리 허무하고 헛헛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도 상황 이전보다 더 서로 노력하고 그런 후에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다만 회복은 나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서 외도를 했던 유책 배우자의 면상을 보지 않고 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모든 분노와 고통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카페직인 캔디는 여행 다닌다고 카페에 들락날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저희 회원들은 열심히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만능 엔돌핀님이 올려주신 글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른 분들이 해당 주제로 연이어서 게시물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주옥 같은 글들이었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회복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글들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만능 엔돌핀님. 마디에는 사랑꾼이었던 남편의 바람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하나 잘해준 것 없고 포악하던 놈이 바람까지 피워 하는 분노와는 또 다른 나를 예뻐 죽겠다는 표정으로 한결같이 바라보던 놈이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데이트를 하고 몸을 썼고 그러고 돌아와서 또 나에게 잘했던 놈의 바람을 겪은 분들은 아마 저처럼 남편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이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했을까?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 분노가 상승하고 자는 남편을 깨워서라도 드자비를 해서 그 여자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가벼운 욕정의 대상이었는지 놈의 입을 통해 들어야만 진정이 되는 나날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제주도로 가던 날 공항까지 가는 콜밴에서 기사님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보고 싶던 제 마음을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차에 타자마자 본인이 과거에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었는지, 아들과 딸이 미국에서 어떤 직업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주식에 얼마를 투자해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저는 그날 그 집 사위와 며느리의 직업까지 원치 않는 정보를 다 듣고 말았습니다. 과시는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 말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은퇴 후 현재의 직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년에를 외치고 있는 기사님의 모습이 꼭 지금의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 5년, 결혼 18년 동안 얼마나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는지 엄격하던 부모님께 어리광 한 번을 부려보지 못하고 자란 나에게 마음껏 어리광을 부리고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던 따뜻했던 내 남편. 기사님이 과거의 영광을 곱씹고 회상하고 나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현재 바람을 핀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에 나를 어떻게 아껴주었는지 생각하고 곱씹고 그러다 현재의 상황에 생각이 이루면 또 한없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았던 그 마음은 간직하되 바람 피운 남편 그리고 또 피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남편에 대한 마음 빼기는 남편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모든 일상과 여행에 함께 현재 하고 있는 남편이지만 남편을 언급하기 싫은 것입니다.
음식 사진을 찍는데 남편의 옷자락이라도 찍히면 저쪽으로 좀 비켜줄래? 하고 오로지 음식만 담고 싶은 마음, 딱히 밉지는 않지만 내 영역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고 오로지 내 이야기만 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마음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내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지금 나에게 맞는 편안한 마음을 찾는 것, 그리고 여태껏 내가 많이 받고 살았었구나를 깨달았다면 외도를 무기 삼아 더 휘두르고 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받기만 한 것들을 갚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만능 엔돌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랑꾼이었기에 외도에 대한 충격이 더욱더 컸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전의 사랑꾼이었던 남편은 나의 지나간 영광이었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현재는 바람핀 남편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절 사랑꾼이었던 남편에게 감사하고 나 또한 그 시절 받았던 사랑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쓰셨다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충수업님. 이미 심한 균열을 느끼던 끝에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와 가정에 충실하고 사랑꾼이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의도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 사이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처음 외도를 인지할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회복을 결심한 후까지도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준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겠지. 이 생각을 하면 분노가 빨리 사라졌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뭐 한 가지라도 배우고 깨우치라고 세상에 태어나 생을 사는 건데 우리가 하필 외도 이런 일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중이구나 하면서 좀 멀리 떨어진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치유의 효과가 있었던 관점이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보충 수업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누구나 불완전하다, 완벽하지 않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제3자로 발을 한 발 빼서 이 상황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거기서부터 괜찮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인생 달리님. 바람을 피던 시절 남편은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되려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사랑을 주는 것에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란 옮겨갈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관계 유지 혹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분노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용납은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결혼 생활의 본질을 흐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다른 객체의 인격체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원래부터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늘 왜 남편은 내 사람, 내 것,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노력 없이 거저 생기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랑관계의 첫걸음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부터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인생 달리님께서는 배우자를 내 것,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도 당연히 나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타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계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해당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회복하신 마디님들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회복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회복을 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난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 아픈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성장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등 기본적인 것부터 타인을 이해해줄 수 있는 넓은 아량까지도 키워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더 많이 아파했었고 더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울기만 하면 절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찾아가고 공부해야지만 타인을 이해해주는 아량까지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